찌라시에 온 임창정,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가 증권과 정보진 이른바 찌라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제 임창정 씨가 이혼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이혼할 때부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셋인데 뭐 막내 아들이 그 뭐 임창정 씨 애가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속적 말하면 그 전 부인이 외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찌라시에 나돌게 됐는데 저기 이제 나오고 있죠. 전 남편이 임창정과의 뭐 혼이 외도로 나왔다. 이래서 이혼했다. 이게 이제 악성 루머인데 이거 사실은 임창정 씨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저런 이유로 이혼했다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본다나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막내 아들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임창정 씨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드디어 나선 것이죠. 네, 임창정 씨도 이야기를 하는 게 부부간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아이를 보는 눈 자체가 이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인은 지난해 4월에 이제 고소를 했고 해당 네티즌들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문제는 이런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아이와 뭐 엄마와 임창정 씨가 모두 다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찌라시 때문에 정말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네티즌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악플을 겪으면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한 부류는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소극적으로, 또 어떤 부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결에 나서는 부류가 있는데 임창정 씨 이제 부인이나 임창정 씨는 대결하는 어떤 후자의 경우였고요. 저는 이 후자의 용기에 어떤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이 두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앞날에 창창한 아이들 3명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자신들의 이야기였으면 그저 그냥 이해하면 넘길 수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글 같은 거 좀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네.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들에게 미칠,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자. 좀 진실을 좀 밝혀놓고 싶다 그런 의도인가요? 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어떤 씨앗일 때는 그냥 사그러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너무 확대돼서 그래 맞아 그 아이는 임창정의 아이가 아니야라고 되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무슨 행동을 못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는 어떤 어미새의 어떤 네. 노력이라고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임창정 씨와 전 부인이 고소를 한 건 네티즌들입니다. 네티즌들은 근데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루머들을 어느 사이트에 옮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찌라시는 또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을 또 모아서 어딘가로 또 흘려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다 책임이 있지만 뭐 퍼날르는 사람도 사실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쳐날른 사람들은 이제 아이디가 다 나와 있고 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고 있는데 예. 찌라시는 최초 유포자는 이게 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찌라시 최초 유포자가 어떻게 보면 걔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도 안 되고 이제 소송 고소도 못 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 찌라시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찌라시 어떤 유통경로를 찾아가지고 누가 유포하는 거 찾아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죠. 워낙 일종의 글쎄 점조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게 뭐 얼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초 유포자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찌라시를 많이 접하세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정치권에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뭐 젊은 나이에 찌라시를 접했을 때 마치 내가 국정원 핵심 뭐 간부가 됐냐 이런 느낌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의 사생활 같은 네.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게 뭐 처음에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보다가 자꾸 보다 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인터넷망이 활성화되고 SN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이른바 선수들끼리 돌려보는 내용들이 네. 이제는 너무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치명상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애기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어찌됐든 저 문제도 아까 우리 보험 사기할 때 제도화 얘기했는데 저 문제도 좀 제도적 장치들을 왜냐면 한 가족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문제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이게 뭐 외도의 산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그게 큰일 날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만약에 뭐 아무 책임 없이 인터넷에서 퍼뜨린다 하면 저는 굉장히 어떤 중재로 좀 다스려야 될 문제가 아니냐. 예를 삶을 들면 누구 한 망가뜨리는데. 명을 그냥 좀 어떻게 매장시키고 싶다 사회적으로 이제- 허위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어떤 그래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도 그러면-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TV에서 평론을 하는 특히 이제 대선이나 이런 게 정치 평론을 하면 뭐 진보적 스탠스를 잡을 수도 있고 보수적 스탠스를 잡을 수도 있는데 선배들이 인터넷 뭐 그런 걸 하지 마라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나이도 먹었고 이제 거기에 상처받을 건 아닌데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굉장히 속상한 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보통 이런 걸로 네. 이제 고소 고발을 하다 보면 언론사들에서는 찌라시의 내용은 사실 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쓰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이제 고소 고발로 해서 기사가 네. 나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쉬쉬하고 있는 느낌. 확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SNS 때문에라도요, 찌라시를 더 이상 이게 뭐 하나의 치부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찌라시를 봤는데 최근의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이 정교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무슨 시국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듯이 장면을 뭐 대화부터 해서 장소부터 해서 모든 거를 완벽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SNS를 돌다가 이걸 보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혹하게 믿게 되거든요. 근데 마치 이걸 노리고 어떤 일부 세력에서 한 연예인, 한 정치인, 한 기업인을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게 될 경우에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또 이런 뭐 찌라시를 사이비 언론이랑 뭐 같은 선상에서 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이제 해외에서도 막 이렇게 1인들이 뭐 대단한 뭐 집단도 아니고 뭐 혼자서도 막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사이비 언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터넷 그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아 정말 정통 언론사구나 이러고 생각해가지고 막 퍼다 날르는 건데 나중에 보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사이비 언론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있는 언론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피해당하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생각하면 참 이런 언론, 찌라시 언론들도 빨리 좀 근절돼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허위 내용을 퍼다 나르다가 10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설령 이렇게 카톡이나 여러 SNS로 네. 봤더라도 앞으로 퍼나르는 거, 옮기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